안녕하십니까. 밤늦은 시간에 또 영상을 하나 찍게 됐는데, 피곤하시면 뭐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저는 뭐 새로운 소식이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예측이란 게 바보들이 하는 거다 이래 볼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바보가 한번 돼볼까 싶습니다. 오늘 주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충격 최소화하라 뭐 이런 지침을 하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달 2월 말에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최저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뭐 틀리면 할 수 없고, 뭐 틀리면 500원 내겠습니다. 500원. 자,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신 분은 나중에 들으셔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충격 최소화하라, 그러니까 부동산 금통위 분위기 바뀌나 뭐 이런 기사가 있길래 제가 한국은행에 들어가지고 1월달 금통위에서 했는 결정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좀 이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기존 1.25%로 동결된 반면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 2명이 있었다. 조동철 씨하고 신인식 위원이 이렇게 있었다 하네요. 원래 기준금리 인하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한다. 20년 6월 말경에 한국 기준금리가 1% 예상한다 되어 있는데, 저는 이번 2월 달에 1% 예상합니다. 최근 현안으로 부상 중인 가계부채, 부동산 등 소위 금융 안전에 대한 경계 수위도 상당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1월 달. 경기 부양적 통화 정책 기준은 유효하나 금융 안정 리스크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가계부채가 많다 이거죠. 한 1,500조에서 1,600조 이렇게 된다. 그래서 조절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지난해 하반기 이후 통화 당국이 꾸준하게 맞춰온 경기 둔화에 금융 안전이 새로 되어짐에 따라 금리 인하 사이클의 강도나 속도를 조절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2020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일자를 보니까, 자, 1월 17일 했습니다. 결정문을 좀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7일 합니다. 27일 하고 4월 9일, 5월 28일, 그 다음에 7월 16일, 8월 27일, 10월 14일, 11월 26일. 총 몇 번입니까 이게? 8번 합니다. 8번. 8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번 달 2월 27일 이때 역대 최저 기준금리 1.0%가 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상이니까 틀릴 수도 있겠죠. 뭐 다 맞겠습니까? 자, 결정문 제가 일단 결정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은 한국은행에 들어가셔가지고, 한국은행에 들어가면 여기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결정문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아봤습니다. 저는 뭐 대본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좀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하십시오. 한번 봅시다. 2020년 1월 17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1.25% 유지하기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정문이겠죠. 결정문입니다. 자, 부침 자료에 대해서 부연 설명한 거죠. 뭐 저는 뭐 이런 이과 쪽이라 가지고 저도 심사를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 뭐 서울, 대전, 뭐 국가 전략 프로젝트 뭐 이런 심사를 많이 갔는데, 보통 이런 결정문 하고 이렇게 있죠. 서술하는 거는 미리 보통 하는 경우도 있고, TV 보니까 기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데, 보통은 이제 회의를 하고 나서 그때 이제 각 위원들이 있죠. 의견을 이렇게 워드를 쭉 칩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그 의견을 쭉 모아가 취합해가지고 다시 그 문구를 좀 다른 형식으로, 보통 제 경험상으로는 그러는데, 한국은행의 문과 출신들은 의아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미리 어느 정도 이걸 방향은 결정 났을 겁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공계에서 국가 정책
그 어떤 프로젝트 심사할 때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자 1.5% 유지하겠다 했다 뭐 그 이야기고, 자 지금부터 이제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이죠. 세계 경제는 교육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 시의 둔화가 지속되었다. 국제금융시장은 미중 무역 협상 진전 등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낸 가운데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변동성이 일시 확대되었다.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및 지정학 리스크 전개 상황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국내 경제는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건설 투자와 수출이 감소를 지속하였으나 설비 투자가 소폭 증가하고 1월달까지만 해도 이랬죠. 소비 증가세도 확대되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정반대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일부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모르겠습니다. 금년 중 GDP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 경로와 대체로 부합하는 2%대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난다. 이게 문제죠. 이제 제가 볼 때는 1.8%, 2%대 깨질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제 금리를 인하시켜야 한다. 오늘은 제가 금리 인하 쪽으로 논리를 펴보겠습니다. 안 되면 죄송스럽긴 하지만 저는 그런 논리를 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 투자 조정이 이어지겠지만 수출과 설비 투자 부진이 점차 완화되어 소비 증가세는 완만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 이게 1달까지는 이럴 때 봤다. 그런데 설 지나고 뭡니까?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난리 났죠.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농축산물 가격의 하락폭 축소, 석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0%대 후반으로 높아졌다. 근원 인플레이션,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0%대 중반을, 일반 기대 인플레이션은 1%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11월 전망 경로와 대체로 부합하여 금년 중 1% 내외로 높아지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0%대 후반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다 합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원 달러 환율이 하락하였으며 장기시장 금리는 하락 후 반등했다. 가계대출은 증가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그래서 동결했는데, 자, 그래서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기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 경제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무역전쟁, 주요국 경기,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와 국내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다. 내가 볼 때는 상경대 졸업하고 직장생활 한 2년하면 다 쓸 수 있는 내용 같은데 좀 패망합니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2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저는 거의 그럴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뭡니까? 그때하고 완전히 달라졌는 게 수출과 설비 투자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소비 증가세가 완만하게 확대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GDP 성장률. 이 2% 초반대에 머물 거라 정했는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5%입니까? 잠재 성장률은 뭔가 하면 국내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우리 내에서 그 생산할 수 있는 총합이죠. 그게 2.5%인데 실제 성장률은 2.5% 안 되죠. 실제 성장률은 보통 한 2.1%, 2%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대기업도 지금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였습니까? 뭐였죠? 경제 충격 최소화해라.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거 수출도 안 되고, 자, 중국이 지금 얼어붙으면 수출도 안 되고, 안 되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향후는 어떻게 될 거냐? 자,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금리가 1.0%가 되면 대출금 이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1.25에서
1.25에서 1.0이 되면 이게 같이 변동해가지고 여러분 이자는 극히 미소하게 감소하거나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가상금리를 올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 금리는 크게 영향을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예금금리나 기타 뭡니까? 기타 은행 상품,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은행에 예금을 한다든지 뭐 기타 자산으로 있죠. 넣어놓으면 이자가 거의 없어지죠. 그래서 즉 유동성 자금이 은행에 넣어가지고 이제 뭡니까? 뭐 이게 나올 게 없죠. 지금도 1억 넣어놓으면 얼마입니까? 지금 한 1.5% 됩니까? 한 1.7% 이렇게 됩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년에 한 150만 이렇게 나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여튼 그렇죠. 그런데 이 유동성 자금이 이제 뭔가 하면 금리가, 예금 금리가 더 낮아지니까 이제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더 혈안이 된다. 시중에 유동 자금이 1100조 이렇게 하죠. 이 자금이 또 어디로?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겠나 이래 보는 거죠. 그나마 부동산이라도 이렇게 거래가 돼야지 경기가 침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정권의 모토가 부동산을 반드시 잡겠다 하는데 지금 경기가 침체되면 부동산까지 뭡니까? 이렇게 거래가 안 되고 침체되면 이제 뭐 난리 나니까 또 총선도 가까워지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번 2월달에 제가 볼 때는 기준금리가 1.0%로 되지 않겠나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밤늦은 시간에 하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한 폐렴이 빨리 조기에 잡혀가지고 좀 국민들의 생명도 안전해지고 경기가 좀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간절하면서 오늘 영상 늦게 올려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